네, 제가 이번에 사회문화와 생활과윤리라는 사회탐구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과학탐구와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또 하나 또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합답형 문제 선지 구성인데요. 이 합답형 문제라고 하면은 보기를 주로 기역, 니은, 디귿 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옳은 선지로만 구성된 보기를 고르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말합니다. 과탐과 사탐에서 볼 수 있는 합답형 문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과탐에서 압도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인 기역, 니은, 디귿 유형, 그리고 사탐에서 자주 출제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유형인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유형에도 이제 4C 4개 중에 기역, 니은, 디귿 4개 중에 이제 2개의 선지로 구성하는 유형이 있고, 그리고 2-3개의 선지로 구성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역, 니은, 디귿형 같은 경우에는 과탐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보기 형식이고, 사탐에서는 한 문제, 많아야 2문제 정도 구성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특히 이 과학탐구에서는 이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기역에서 디귿으로 갈수록 단계적으로 해결되는 방식, 그러니까 기역을 풀고 니은을 풀 수 있고, 또 니은을 풀어야 디귿을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배치되거나, 아니면은 난이도적으로 기역보다 니은이 어렵고 니은보다 디귿이 어려운, 그러니까 디귿이 가장 어려운 그런 형태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디귿 선지를 푸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맞히느냐 틀리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렸으면은 반드시 선제 기억과 기억 디귿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디귿을 판단해야만 이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문제를 구성하지, 만약에 기억만 있다고 한다면은 디귿을 판단하지 않아도 기억을 정답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는 절대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 니은이 모두 맞았으면은 반드시 선제에는 기억, 니은과 기억, 니은, 디귿이 같이 있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가장 고난도의 디귿 선지를 판단하게끔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디귿 선지의 난이도가 곧 그 문제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가장 어려운 선지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따라서 그 문제의 난이도가 결정된다는 것이 이 기역, 니은, 디귿형 문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탐에서 주로 출제되는 유형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문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리을까지 있는 문제들의 특징은 어떤 쉬운 선지를 판단하게 되면은 꼭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선지가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기역 선지는 칸트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문장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갑에 해당하게 되겠고, 결국 기역 선지가 맞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근데 선지에 보시면은 기역, 니은, 기역, 디귿만 있지 기역, 리을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기역 선지가 맞다는 것을 통해서 리을 선지는 볼 것도 없이 판단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1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9번 더한데, 갑은 이제 롤스라는 학자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롤스는 독지나 착취로 빈곤한 사회는 원조 대상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기역 선지가 틀린 선지가 되거든요. 기역 선지가 틀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기역 선지를 지우고 나면은 니은, 리을과 니은, 디귿, 리을만 남아서 니은, 리을은 무조건 맞게 돼서 2개의 선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디귿 선지 하나만 더 판단하면 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역, 니은, 디귿, 리을형의 문제는 꼭 선지를 4개 다 올바르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 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4C 4개 중에 2개의 선지로만 구성된 이런 형태의 문제에는 킬러 선지가 하나가 있어도 나머지 셋만 정확히 판단하면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기역, 디귿이 답인데, 디귿의 정오를 판단하지 못해도 나머지 니은, 리을이 틀렸고 기역이 맞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면은 디귿은 내가 정오를 판단하지 않아도 답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킬러 선지가, 예를 들어서 디귿 선지가 얼마나 어렵든지와 상관없이 기역, 니은, 리을이 쉽게 출제된다면 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선지가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쉬운 2개의 선지의 정오 여부가 같다면은 나머지 선지를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기역, 디귿이 맞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니은, 리을은 판단하지 않아도 답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것이겠고, 반대로
니은 리을은 확실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역 디귿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기역 디귿을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선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결국에 과탐과 사탐에 있어서의 이런 합답형 문제에서 선지 구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탐의 경우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 선지 구성만으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사탐을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기역니은형 문제에서 4개의 선지 모두를 판단하고 답을 찍을 필요 없고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선지들을 먼저 파악을 해서 보기를 보고 틀린 것이라면 그런 것도 제끼고 최후에 판단해야 되는 선지를 판단을 해서 가장 모든 선지를 파악할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사탐과 과탐의 합답형 문제에서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